자, 사회복지 발달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양심이론이 있어요. 양심이론. 사회적 양심이론. 사람의 양심이 있어서 이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양심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카톡 켜놓고 소리 날까봐 제가 다시 봤는데요. 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자, 사회복지 양심이론입니다. 양심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복지 양심이론이다, 사회 양심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사람이 와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못 해주겠죠. 다 못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내가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뭘 하는 거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도와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양심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들이 이 사람들의 양심들이 모여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도주의 사상하고 이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지. 근데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된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통제이론이 있어요. 음모이론이라고도 하고 통제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통제이론, 음모이론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이론과는 반대예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양심이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해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론인데 사회 통제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통제는 왜 해야 되냐? 통제이론으로 인해서 지금 음모이론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또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발달시키는 이유가 이 사회통제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열었다가 이 코로나가 다시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축소시켜버리는 또는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사회통제이론, 음모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예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는 아니에요. 사회복지는 아니고 우리 스포츠가 있어요. 스포츠, 프로스포츠. 82년도에 야구, 84년도에 프로축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프로스포츠를 해서 스포츠 강국이 돼야지. 아니요. 그 당시 뭐예요? 군사정권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억지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81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야구가 우승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힘입어 82년도에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는데 그런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디다 미는 거예요? 어디다? 스포츠에 밀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 3S 사업을 했었는데 스포츠, 그다음에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영화 산업.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이 이 사회 통제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우리 베버리지 보고서처럼 베버리지가 보고서가 아니죠. 비스마르크처럼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복지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회 통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업화 이론이 있어요. 이 녀석이 환장하는 녀석인데 이름이 수렴이론, 기술결정론, 합리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수렴이론. 자, 산업화 이론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개념이 모든 나라들이 산업화가 발전되면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에요. 그런데 산업화 이론이 만들어진 그런 나라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자, 보면 우리나라에도 산재보험 있고 고용보험 있죠. 이런 보험들은 모든 산업이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수렴이 된다라고 해서 수렴이론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서 합리이론 그리고 기술결정론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보통 보면은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해놓고 막 수렴이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수렴이론은 산업화의 발전이 막 이렇게 나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수렴이론, 기술결정론, 합리이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된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산업화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이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 다원주의가 뭐예요? 많을 따, 원할 원, 많은 사람이 원한대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다. 왜요? 그래야 내가 이룰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여러 집단들 얘네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에 보내요. 그럼 이 정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 이익 집단들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이론이 이 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이론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익 집단들이 많아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다. 그래서 국가가 들어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이 희소한 사회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국가가 중재하게 되는데 그 결과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나를 예를 드릴게요. 우리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대표, 그다음에 사장들, 사업장의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고 맨날 7월 1일 날 그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맨날 이후에 결정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을 안 들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그래서 누가 들어가냐? 7명, 노동자의 대표 7명, 사장 대표 7명,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합의 볼 수 있도록 7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21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자, 엘리트 이론 반대요. 뭐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이론이 엘리트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기초연금 이죠. 기초연금. 어르신들 지금 30만 원씩 받고 있는 기초연금. 자, 이게 이제 엘리트 이론이죠. 왜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줘버리고 나는 대통령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엘리트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민권 이론이 있습니다. 시민권 이론. 자,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면 자, 공, 정, 사회예요. 자, 시민권의 발전은 공정사회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공정사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 공민권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간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노예제도가 이제 산업화 이런 거 일어나면서 예전에 노예제도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유럽 놈들이 이제 세계 정복 돌아다니면서 남미 갔다가 미국, 아프리카 갔더니 오지게 사람들 많은데 얘네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켜 먹었죠. 또 이제 아프리카계 사람들 어때요? 몸 힘
오지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얘네 힘 오지게 좋네. 문명은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얘네를 잡아가지고 노예제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민권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 법 앞에 평등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19세기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뭐 한 거예요? 우리 비스마르크가 뭐 빼줬어요? 투표권 빼줬죠. 투표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정치권이 참게되고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오면서 1900년도에 사회권. 그래서 이제 복지사회, 복지권이라고 하죠.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변화해왔다. 그래서 공정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정사회로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속이론. 종속이론은 종속되어 있어요. 종속.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오지게 이제 이런 저기 뭐냐. 유럽,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있죠. 얘네들이 이 원래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얘네가 이제 아시아 쪽 와서 이제 막 토벌 작전하고 막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와갖고 뭐 하냐 하면서 이제 뭐 세국 정책 뭐 없애고 와갖고 막 선교사 들여보내고 선교사 죽였더니 프랑스 와서 막 하고 막 병인 양묘 뭐 막 이런 거 막 만들었잖아. 이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얘네들이 이제 아시아 정복하니까 얘네는 어디로 가냐? 남미로 갑니다. 남미로 가서 뭐 하는 거야? 남미 땅이 오지게 넓어.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에 종속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종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은 뭐 하는 거예요?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요. 그럼 개발도상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그걸 다 그 뭐라 할까요? 착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제 이걸로 비유하냐? 제일 좋은 비유가 일본 놈이 조선에 들어와서 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놈은 쌀 다 갖고 와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조선 사람들은 잘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고생하고. 이게 바로 종속이론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놈은 못 사는 나라에 붙어가지고 모든 거 다 빼먹으니까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는 후진국들은 더 못 살게 되고 힘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속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확산이론, 전파이론이에요.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확산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일본에게, 일본이 한국에게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확산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민주주의론 또는 권력자본이론이에요. 권력자본이론, 사회민주주의. 이게 뭐냐면 계급들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노동자, 뭐 사장 이런 계급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야, 못 해먹겠다. 안 되겠어. 우리 넘겨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사장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장이 있어. 그 직원에게 오지게 막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갑질을 해대. 갑질을 해대. 근데 막 오지게 갑질합니다. 짜증나게. 근데 직원들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왜요? 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오지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짜증나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직원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지금 막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 모여. 야, 이거 법 만들게 우리가 국회로 가자. 정치를 해서 이 법을 바꿔버리자. 이게 민주주의 이론이에요. 권력 자원 이론. 그래서 이 직원들이 대표를 위로 복귀고 그래서 이 위에서, 그러니까 위는 이게 국회예요.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여기 갑질 못하게 뭘 만든 거야? 그 법을 만든 거죠. 법을 만들면서 이런 그 쉽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사장하고 직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게 정치적 과정이 되고 이런 정치적 과정이 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는 권력 자원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갑질해야 되니까 이 법을 바꿔서 이 녀석 갑질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점 자본이론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해요. 자, 신마르크스주의라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뭐예요? 막스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은 이게 사회주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신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랑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독점, 자본이론 신마르크스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자본을 독점한대. 이 또 이 사장단이구나. 얘네들이 문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대 자본들이 있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기업들이 있어.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얘네들이 단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막 단가를 막 떨어뜨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막 떨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못 살아남는 애들.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처음에 오지게 비싸게 팔아먹더만 지금 마스크 막 250원, 200원이면 사요. 200 몇십 원. 저 오늘 수업 있어갖고 밖에 나가는데 트럭이 왔더라고요. 트럭이 막 불러요. 94 KF 94 100장에 25,000원. 그러니까 250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떨어져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많이 떨어지고 이제 3개가 남았어. 이 3개가 남은 이 대기업이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해요. 뭘 그만하자는 거야? 재살 깎아먹기 그만하자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망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는 마스크로 예를 들면 250원까지 떨었어. 야, 장난하지 마. 야, 이 마스크 다른 마스크 공장들 다 망했으니까 이제 이 마스크는 우리만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독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1,500원 밑으로 팔지 마라고 해버려요. 그랬더니 누가 열받아요? 그러면 누가 열받냐? 뭐 사는 사람이 열받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 사장이 그 1,500원이 팔아. 그러니까 돈이 막 모이죠. 그러면 직원들에게 줘야 하잖아. 직원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의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직원의 돈을 안 주네, 월급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열받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받고 막 이러니까 뭐 하냐면 막 사장들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파업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장단 열받아. 그리고 딱 열받는데 이게 노동자랑 사장이랑 막 싸우다가 노동자들이 어딜 보냐? 정치를 봅니다. 야, 니네 뭐 하냐? 국가? 안 도와주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갑자기 딱 보고 있다가 정치가든 딱 보고 얘네 불똥이 이제 우리한테 튈 것 같아. 국가에 트인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내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막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거대 자본하고 국가가 손을 잡아버려요. 웃기죠. 그러니까 노동자 때문에 국가와 거대 자본들, 대기업이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그냥 대기업은 이게 일맥상통한 거야. 대기업은 내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 정치자들은 내 권력 지키려고 하는 거. 둘이 손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해서 자본주의 영속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독점 자본이론이에요. 딱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액션을 좀 취할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와 거대 자본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정권을 유지해야 니네가 뭐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든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을 먼저 취할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돈을 많이 안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야, 최소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최저임금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딱 개입. 야, 니네 노동자들 이 정도는 줘야 되잖아.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해주라고 라고 개입하면서 어때요? 복지들이 유리하게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발전된다는 것이 이 독점 자본이론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러면 거대 자본은 또 이렇게 겠죠. 야, 우리가 손해보면 아니요. 이 방금 바뀌긴 하지만 실업 문제라든지 뭐 임금 문제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어때요? 많은 내용들이 이 거대 자본들의 편에 들어서 조금씩 올려주기 때문에 이 거대 자본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선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자본, 국가 얘네 둘이 다 윈윈이 되고 되는 것이 이제 독점 자본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은 손해를 안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정치면 정치, 자본이면 자본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독점 자본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국가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양심 이론 이런 건 그 자세히 이렇게 설명 안 했던 이유는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민주주의 권력자본 이론이라든지 독점 자본 이론, 국가 중심 이론 이거는 조금 이제 단어에서 유추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요 국가 중심 이론, 독점 자본 이론, 민주주의 요 내용들이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국가 중심 이론은 다른 거와 다릅니다. 이제 독점 자본 이론이라든지 민주주의는 밑에 직원들이 국회에 올라와서 법을 받고 막 이랬던 거고, 독점 자본은 둘이 손잡아서 복지가 발전했다라고 하면은 국가 중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애기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양육상 줘, 뭐 줘 라고 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거래요. 국민들의 복지는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집권이나 조합주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국가만 가능해요. 다른 데서 이제 중앙이 힘이 세지 않고 지방이 더 써.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앙이 있고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화가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중앙이 해라고 해도 지방이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 국가중심 이론이 될 수가 없고요. 중앙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중앙이 시키면 다 해야 돼. 이럴 때 국가중심 이론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중심 이론은 아무 이유 없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가가 실시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중심 이론. 그래서 중앙집권적이나 조합주의적인 국가의 형태와 정치인의 개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거 당연한 거잖아. 야, 이번에 야, 잘 봐봐.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복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양심 뭐예요? 양심이 발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맞죠?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죠. 자, 수렴 이론, 수렴된다. 뭐가 수렴돼요? 산업화가 일어난 곳에는 수렴된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계획이 수령해서 바뀐다. 기술결정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수렴 이론은 산업화를 이루는 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제도가 도입하게 된다. 맞죠? 산업화. 그래서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했어요. 자, 시민권 이론은 마샬이 이야기했죠. 마샬이 했고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세 번째죠. 복지권, 사회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권한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게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자녀적 성격에서 제도적 성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4번 권력 자본 이론. 이거 뭐라고 해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둘이 싸워 갑질을 해대니까 내가 정치 올라가서 그 법을 못하게 법을 할 거야. 법을 바꿀 거야. 즉 뭐예요? 정치화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들의 산물이다. 권력 엘리트들의 산물 뭐예요? 엘리트 이론이죠. 엘리트 이론.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 엘리트 이론입니다. 자, 구조기능주의론. 구조기능종 뭐 이런 것들 뭐 산업화 도시화 따른 사회 문제에 자,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뭘 해줘야 되는 해결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왜 만들어졌냐?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생겨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업화나 이런 것들에 있는 문제가 생겼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적응하는 과정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조기능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4번 권력자본론이 틀렸습니다. 자, 산업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 이론에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가 있다. 윌렌스키와 르복 뭐 이야기했죠. 그 윌렌스키가 있습니다. 자,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와 형태와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자,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 그러니까 얼만큼 산업화가 되어 있으면 복지국가는 이런 복지국가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형태와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맞나요? 정답은 2번이네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산업화는 발생한 욕구, 그 산업화 때문에 생긴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가 어떠한 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화가 얼마큼 됐으면 복지가 이만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산업화가 이만큼 돼 있지만 복지가 이만큼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산업화는 이만큼 돼 있지만 복지는 이만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즉 뭐냐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화 정도라든지 뭐 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가 되면은 뭐가 생긴다, 뭐가 되면 뭐가 생긴다, 뭐가 되면 뭐가 생긴다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이론의 단점이 뭐냐면 산업화 정도에 따라 그런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복지국가는 산업화에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다. 맞죠? 산업화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복지국가다. 자,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산업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그렇습니다. 왜요? 소득 증대 운동이 된 거잖아요. 우리 백날, 우리 쉽게 보면 백날 낫으로 벼배우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자동차라고 할까요? 자동차 아닌데 트랙터 이런 걸로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윤이 생기고 이런 것들처럼 돈이 이게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산업화로 인해서 복지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에 주목한다. 그렇죠. 수렴이론은 산업화잖아요. 산업화 이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주목하겠죠. 우리 그래서 뭐예요? 도시화가 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산업화로 인해서 고령화가 됐습니다. 예전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물론 이게 뭐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사람의 수명이 이 산업화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제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자, 확산 이론은 확산된데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 가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시민권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히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시민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라고 했죠. 국민권, 정치권, 사회권이에요. 정치권을 위해서 완전한 시민권이 실현이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굴까요? 사회권이죠. 사회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권은 그냥 투표권만 준 거고 이 사회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투표도 하고 이러니까 뭐 해준대요? 똑같이 그런 욕구들을 다 해결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익집단 이론은 다수죠. 다수. 노인복지 확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노인복지 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유용하다. 그렇죠. 왜요? 아주 그냥 오지게 많아.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인복지 확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초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연금 해달라고 해주면 투표권 다 줄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집단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노인복지 확대는 노인들이 표를 다 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5번 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인도주의, 이타주의, 인도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심이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시민권이 가능하려고 하면 정치권이 아니라 공정사회죠. 사회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